반갑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우리 어르신들이 노년기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를 함께 우리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치매, 또 심혈관 관절 질환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 세 가지가 제일 많이 관련 있는 질병이라고 해서 제가 내용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입니까?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더 소중하다는 걸 절실히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 나이로 55세. 저도 이렇게 나이가 빨리 들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도 세월이 참 빨리 갔다는 얘기를 많이 하실 텐데,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을 할 때가 언제일까요? 연령대별로 다 다릅니다. 대부분 우리는 이 건강을 잘 관리하고 있긴 하지만 건강이 좀 약해지거나 몸이 아플 때 내가 나이가 들고 건강 관리가 더 중요해지는구나, 그때 느끼게 됩니다. 자, 이 도표에 보게 되면은 미국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첫 번째가 돈이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건강이 더 중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 노년기의 건강과 기능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이 결국은 삶의 질, 행복의 중요한 척도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건강의 나이 얼마인가? 여러분 혹시 자기 건강 나이가 얼마인지 체크를 해보셨어요? 자,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80세를 벌써 평균적으로 넘게 사십니다. 그러면 80이 넘게 사시는 동안 건강하게 질병 없이 잘 생활하는 때는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기대 여명, 다시 말하면 건강하게 사는 나이 말고 수명이 언제까지인가 라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더 건강하게 잘 생활하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950만 명,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로 넘어갔습니다. 2025년에는 5명 중 1명이 이제 고령자, 나이가 든 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은 집사님, 장로님들도 이미 이제 고령자에 이제 속하고 저도 그렇게 될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고령화 시대에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치매와 관련된 것을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양한 것이 있지만 짧은 시간에 몇 가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 가운데서 나이가 든 어르신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빈도가 두 번째로 높은 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알츠하이머 치매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때문에 병원을 찾은 사람들의 숫자 65세 이상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말합니다. 97%. 특히 이제 80세 정도가 되면은 더 많아진다라고 합니다. 53만 명의 알츠하이머 수진자 중에 65세 이상이 52만 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도표에 보면
숫자가 점점 많이 늘어나죠.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알츠하이머를 의심해야 될까? 크게는 이 네 가지입니다. 기억력 감퇴, 언어 능력 저하, 시공간 파악 능력 저하, 판단력 및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이 뇌의 기능이 얼마나 잘 유지되고 있을까? 이 네 가지 부분과 관계돼서 나에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8가지로 치매 초기 증상을 표기해 놨습니다. 치매면 한 가지만 치매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많아 생각하실 분도 있겠죠. 다양합니다. 최근 일이 기억나지 않는 것, 알츠하이머가 이제 대표적이고 다른 여러 많은 치매들이 있습니다. 전두엽 치매, 행동형이죠. 충동적이고 성격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척두엽 치매, 의미 치매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잘 못 알아들어요. 뜻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 파킨슨병, 떨림이 있죠. 손발 떨림, 종종걸음, 이게 특징입니다. 이런 다양한 치매가 우리 주위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치매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한번 관찰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서 내가 좀 약한 게 뭐가 있을까? 치매 자가 진단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기억력이 좀 감퇴하는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도 기억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뭔가를 또 가지려고 하려고 했는데 깜빡 잊어버려요. 그래서 잠시 멈춥니다. 생각해보면 뭘 하려고 했지? 뭘 가려고 했지? 이거는 우리가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치매하면 대부분 겁을 많이 내기 때문에 치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아는 것이 그 두려움을 없애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앞에 우리가 도표에서 봤듯이 치매가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더 많이 걸려요. 왜 그럴까요? 이 여성은 호르몬,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폐경 이후에는 나오지 않죠. 그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폐경기에 호르몬이 분비가 잘 안 되니까 당연히 이 뇌에 미치는 좋은 영향이 감소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식사 부분에 있어서도 육류 위주의 식단들이 치매 발병률을 훨씬 더 많이 높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건망증은 치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나중에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게 이 퀴즈에 해당하는 상품입니다. 오늘 3개만 준비를 했는데 꼭 타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술, 알코올 역시 치매를 높이게 되죠. 이 뇌의 용적률을 현격하게 줄어들게 합니다. 그 다음 치매는 갑작스럽게 걸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부터 걸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치매라는 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자기 생활 습관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 음식, 저도 단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은데 단 음식을 많이 먹는 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이 아밀로이드 이 효소가 변성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아밀로이드의 혈당을 조절하는 그 효소가 아밀로이드의 변성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단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혈당 조절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에 유해한 단백질인 이 아밀로이드 성분이 더 많아진다는 것. 그러니까 단 음식을 좀 줄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당뇨와 고혈압이 역시 혈관성 치매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고지혈증, 비만, 이것도 관계가 되어 있고요. 11번째는 저체온증. 체온이 떨어지는 것도 치매와 관계되어 있다. 혈류의 이 순환이 떨어지는 것이 뇌로 가는 혈류량도 감소시키기 때문에 그것이 관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외로움. 이것도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집중을 한번 해보시고 간단한 문제입니다. 내가 알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선일 목사님께서 누가 손을 먼저 들어주신지 그분을 지목해서 답을 하시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망증과 치매가 두 개씩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고요. 두 개가 건망증, 두 개가 치매입니다. 번호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분? 네, 손 드셨습니다. 일어나서 잠깐만 해주실래요? 몇 번,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자,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오십시오. 네, 맞습니다. 쉬운 문제였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주차장에 마트나 어디 가가지고 차를 가져갔는데 나중에 일 다 보고 차를 안 가져온 것처럼 그냥 대중교통에 이용해서 집에 가버리는 거죠. 자, 치매의 원인 가운데 이 외로움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하버드 의대 공동 연구로 밝혀진 것에 의하면 나이가 들고 인지 능력이 떨어진 사람일수록 외로움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알츠하이머병 이 예측 실험에서도 이 외로움, 특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아밀로이드 단백질이라고 하는 이 치매와 관련 있는 단백질이 더 많이 발견이 되고 다른 집단보다 외로움을 7.5배 더 느끼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로움을 안 느끼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세 번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 만나고 함께 믿음으로 교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은 더 해소시키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될까? 자, 여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잠깐 언급한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건강검진을 잘 하는 것과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 활발하게 두뇌를 사용하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6번째는 적절한 대인관계와 사회활동, 7번째 우울증 치료 및 스트레스 해소, 8번째 숙면, 그 다음에 일상 속에서 기억력을 높이는 방법을 숙지하고 기억력이 떨어질 때 조기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한 가지가 조금 맞지 않는 게 있습니다. 앞에 설명한 거하고 뭐가 틀렸을까요? 네, 맞죠? 네. 이게 왜 틀렸을까요? 조금만 먹는 게 아니고 아예 안 먹어야 되겠죠. 예,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영양을 우리가 균형 잡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 그럴까요? 뇌는 양질의 탄수화물이 영양으로 공급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식사를 잘 하지 않게 되면 영양이 잘 공급되지 않고 뇌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소개해드리겠지만 아침 식사를 꼭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몸의 체온을 높이기도 하고 뇌로 가는 영양분이 잘 공급되도록 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그 다음에 과일과 채소,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콩, 이런 식물성 단백질 등을 잘 섭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 그래도 거의 절반 정도는 하시는 걸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왜 운동이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할까? 이 운동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 몸의 기본적인 근육을 강화시킬 뿐 아니라 뇌의 건강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잠시 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활발하게 두뇌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뇌를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우리 뇌는 잘 쓰면 쓸수록 더 발달하게 되겠죠. 그러나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뇌를 쓰는데 세 가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 뇌를 활발하게 쓰는데 유용한 방법입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겠지만 이 세 가지가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또 기억력을 좋게 하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 손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른손잡이인데 쓰면 주로 오른손만 많이 쓰지 왼손을 잘 많이 안 씁니다. 근데 이 안 쓰는 손을 쓰게 되면 그 뇌를 움직이게 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메모하는 습관, 장기적으로 기억력을 더 높게 하는 방법이 되죠. 뇌의 기능을 좀 활발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인지놀이와 관련된 교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관심이 있으면 이런 손동작들, 손가락을 이용한 거나 손동작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랜 기억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야기로 무엇을 연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글들을 읽거나 중요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그 기억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흐름을 이렇게 엮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말씀을 읽기 때문에 그런 이 정리하고 그 흐름을 엮어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습관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미지로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글자로만 기억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어떤 그림이나 사진, 그렇게 보이는 이미지로 연결해서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오래 기억이 남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인관계와 사회활동 유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아까 우리가 봤듯이 알츠하이머 질병에서 7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많이 높았는데 거기에 관계된 것이 바로 외로움, 고독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이겨내게 하는 것이 세 가지. 자, 뭡니까? 정기적 예배 참석. 그 다음에 소그룹 활동,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가 되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1인 가구 시대로 젊은 층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노년층도
그렇게 많이 바뀌어갑니다. 사별하는 경우가 있게 되고, 때로는 이제 가족들이 뭐 멀리 떨어져서 왕래가 힘든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최근에 영국이나 프랑스, 일본, 미국 등에서 이런 외로움과 고독을 해결하는 데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처방을 내립니다. 자, 여러분 약국에 가서, 병원에 가서 의사가 처방을 내리죠. 처방전을 가지고 어디에 갑니까? 약국에 가죠. 그 약을 타서 우리가 이제 먹게 되는데, 이런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서도 사회적 처방을 내린다고 합니다. 무슨 처방이요? 사회적 처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내가 어느 지역이나 어느 마을에 혼자 있다고 하면 서로 혼자 있는 사람들이나 같이 또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런 특별한 프로그램을 정부 주도로, 지자체 주도로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외로움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몸과 마음에 활력을 얻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적어도 한 주일에 한 번씩은 어디 갑니까? 교회에서 모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다음,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많이 쌓이면 이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의 손상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숙면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7시간에서 8시간 잠을 잘 주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잠을 잘 때 우리 뇌에서 또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 일어날까요? 예? 예. 자, 간단하게 말하면 잠을 자면 여러분 몸이 그 다음날 어떻습니까? 충분히 잠을 자면 개운하죠, 몸이. 머리도 개운합니까? 근데 잠을 잘 못 자고 어떤 경우 우리가 젊었을 때 밤샘 한다고 그러죠. 잠을 꼬박 못 자고 하루밤을 지내버렸어요. 그럼 머리가 어떨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루 동안 보고 듣고 모든 것들이 이 뇌로 기억의 매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밤사이 잠자는 동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꼭 필요한 것들은 이 뇌에서 저장이 되고 기억이 돼야 되지만 불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 청소해내듯이 깨끗하게 썰어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잠을 잘 자는 것은 불필요한 이 단백질들이 제거되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우리 인지 기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전두엽입니다. 자, 이마로 단단하게 보호되어 있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기억은 뇌의 변연계에서 이루어진다. 인간이 정보를 인식하면 정보는 변연계 한가운데 있는 해마로 전달된다. 해마는 반복해서 들어오는 단기 기억을 어떤 형태로 만들어 뇌 속에 장기 기억 정보로 보관하게 된다. 하지만 기억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단기 기억도 할 수 없고 자연히 다시 끄집어낼 장기 기억도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다. 뇌의 이 기억의 용량은 사용할수록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사용할수록 더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줄어듭니다. 제가 약 28년 더 됐네요. 그때 우즈베키스탄을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우즈베키스탄의 우리 동포의 고려인들이 그 우즈베키스탄이 아니고 조금 떨어져 있는 우크라이나 쪽으로 가가지고 농사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해서 큰 땅들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한 해 이제 마지막 추수를 하고 나서 돈을 벌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나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사용하던 자동차들을 그대로 두고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기 때문에. 다시 와서 이제 그 자동차를 사용하게 되는데 1년 거의 가까이 쓰지 않은 자동차를 이제 타게 되면 그 기능과 성능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물론 아주 보관을 잘 합니다. 자기들 집마다 차고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대부분은 차의 성능이 점점 더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뇌도 똑같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 더 망가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아까 제가 아침밥을 먹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뇌로 가는 중요한 에너지원인 이 탄수화물, 그것이 포도당으로 바뀌게 되죠. 이 포도당이 저장 공간이 많지 않아서 12시간 만에 완전히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밤에 자고 나서 아침에 이런 양질의 식사를 해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죠. 또 하나, 이제 혼자 살거나 아니면 좀 나이가 드셔서 음식을 만드시는데 불편함을 느껴가지고 간편식을 드시는 분들이 있죠. 자, 여러분, 냉장고, 냉동실에 좀 오래 놔둬도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네, 냉동식품, 적석식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품들이 몸에 그다지 그렇게 유익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과 포화지방은 굉장히 그 냉동식품이 많이 있는데 섬유질이 부족하고 유익한 영양성분을 더 많이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만성질환을 일으키고 비만을 일으키고 뇌와 다른 어떤 장기에도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음식이 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 이 초가공식품 가운데 이런 냉동식품 외에도요, 인스턴트 식품으로 굉장히 많이 조리가 된 것이 있습니다.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것들. 그것들이 훨씬 더 우리의 뇌에 더 많은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인간의 음식을 모방해서 쥐에게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먹였던 이 음식들을 통해서 쥐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난가를 보게 되는데 이 결과처럼 기억력이 많이 상실되고 뇌에 강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몸도 계속 이런 초가공식품을 많이 먹게 되면 결국 동일하게 망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트레스, 아까 말씀드렸죠.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는 것이 심혈로 가는 길을 우리가 막는 중요한 지름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꾸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다고 누워있으려 하거나 앉아있으려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절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하는 데보다 운동하는 데가 훨씬 더 건강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쓰면서도 머리를 쓸 수 있는 것을 같이 겸하는 것들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치매에 좋으면서 치매를 개선하는 데 예방하는 데 좋으면서 우리 몸 전체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뭐가 있을까?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이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운동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림으로 같이 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하게 될 때는 이 근육세포에서 나온 호르몬이 뇌로 전달되고 그것이 인지 기능에 도움을 주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2007년 미국 한 의학자 연구에 있는 것인데 운동할수록 이 기억력은
더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 1년 후에 실험을 했을 때, 테스트를 했을 때 기억력이 운동을 꾸준히 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47%가 더 많이 개선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몸 풀기만 하지 마시고 걷는 운동, 자기가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운동들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뇌 가소성이라는 것입니다. 뇌 운동과 자극을 통해서 우리 뇌가 점점 좋은 쪽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BDNF라는 뇌유래 신경 영양 인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 인지 기능이 향상되고 우울과 불안을 완화시키고 또 뇌유래 신경 영양 인자가 활성화된다. 그것 때문에 우리 뇌가 더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여기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3권 489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을 줍니다. 정신적 노동과 육체적 운동이 조화를 이루게 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심장의 작용이 더욱 완전해져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새 생명과 활력을 신체의 내부에서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부분만 유익이 있는가? 아닙니다. 그 육체의 유익이 우리 기관에 가장 중요한 뇌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은 곧 우리의 영적인 이 신앙과 관계에서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젊은이들과 함께 이 같이 관계를 맺는 것도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실험이긴 하지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젊은 벌과 이 노년의 벌을 실험을 합니다. 젊은 벌처럼 활동한 이 노년 벌들의 뇌 기능이 더 많이 향상이 되었다. 곧 함께 어울릴 수 있고 교제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번째는 뇌세포는 용수철이다. 더 자극을 주고 더 즐겁게 긍정적으로 활동할 때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뇌가 나이가 들수록 좀 기능이 떨어질 것 같지만 그래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활동을 하면 잘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여러분 기대할 수 있겠죠? 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관절 질환입니다. 무릎이 나는 안 아프다. 나는 무릎이 건강하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한 분, 두 분, 별로 안 되시네요. 10분이 안 되십니다. 무릎이 많이 이제 닳고 아플 수밖에 없는 시기에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릎 관절 환자도 점점점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 근골격계도 관련돼서 여러 많은 질환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우리 모든 어르신들의 노고가 온몸에 이제 아픈 흔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대개 이제 우리가 관절염을 느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이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죠. 제일 흔하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앉고 일었을 때 불편하고 계단 오르거나 내릴 때 힘드시고 누워서 또 일어나실 때도 힘드시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그런 증상들이 조금씩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몸에 어떤 변형들,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나이가 들고 몸이 연약해지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예방할 수 있고 좀 더 늦출 수 있다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이 퇴행성 관절염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 노년에 말년에 이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좀 회복되셨는데 관리를 좀 잘못하셔가지고 다시 재발돼가지고 힘들게 지내시다가 생을 마감하신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 퇴행성 관절염은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지만 또 류마티스 관절염은 좀 더 조심하고 관리하면 이겨낼 수 있는 질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운동이 있고, 아니면 바닥에 앉아 있을 때, 누웠을 때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 관절염에 좋은 운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초점은 첫 번째, 어떤 부위에도 크게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몸을 쓰는 데 있어서 배, 허벅지, 등 이런 쪽으로 이 코어 근육이라 해서 이 부분에 중심이 되어 근육을 단련시키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 일상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자, 관절염을 개선하는 것도 좀 비슷한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앉아서 누워서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마이오카인의 또 다른 물질인 BDNF는 뇌의 기능을 좋게 한다. 이렇게 진한 회색으로 덮여져 있는 곳이 뇌의 피질이라고 합니다. 신경세포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뇌 피질이 두꺼울수록 많은 신경세포가 모여있다고 추측을 할 수가 있고, 치매로 대표되는 신경퇴행성 질환에 대해서 견디는 힘이 그만큼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운동에 따른 뇌 피질에 대한 한 연구를 살펴보면 운동 시간이 긴 사람들이 짧은 사람들보다 뇌 전체, 특히 전두엽에서 피질의 두께가 증가했다. 증가폭은 약 0.2mm로 피질의 두께가 약 3mm인 것을 감안하면 큰 차이였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뇌의 성장 촉진제라 불리는 물질인 BDNF가 뇌에서 분비된다. 이 물질은 신경세포의 성장을 촉진해 해마의 크기를 증가시키고 기억력을 향상시킨다. BDNF의 역할 자체는 신경세포의 연결성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신경 성장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신경 활동 그리고 뇌 신경의 세포 간의 전달 속도를 더 빠르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신경 유래인자 BDNF, 이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게 많아진다고요? 근육 운동을 하면 뇌에도 훨씬 더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피곤하신데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자, 이 근력 운동은 유연성 발달과 인대근을 발달시켜주고, 몸 중심 코어 운동, 그 다음에 큰 근육에서 이제 작은 근육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발달시켜주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자, 첫 번째 부분은 이것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들어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예, 한쪽 다리. 이때 중요한 것은 상체를 바르게 세우는 겁니다. 상체가 바르게 세워져야 되고, 다리는 직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올린 다음에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왜 버티는 게 중요할까?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의 근육에 아무리 강도 힘을 많이 주더라도 버티는, 다시 말하면 버티는 힘을 통해서 그 근육을 감싸는 근막이 잘 발달이 되어야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벽에 벽돌을 쌓아 올리죠. 그럼 마지막에 뭘 합니까? 시멘트를 바르죠.
예, 똑같습니다. 근막이 그런 역할을 하고 이 버티는 것들이 근육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운데 뭐 책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뭘 가운데 놓고 한번 딱 이렇게 쪼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힘이 들어가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힘을 주어서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잠깐 일어나 보세요. 아래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의자를 잡고 뒤꿈치를 드는 겁니다. 뒤꿈치를 들고 최소 10초에서 12초를 유지하는 겁니다. 10초에서 12초 정도는 유지하시고 그 다음 이때도 상체를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종아리에 힘이 좀 들어가십니까? 예, 이렇게 내리시면서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것처럼 이 자세에서 약간 더 구부리는 거죠. 예, 그러면 굉장히 많은 힘이 들어가게 되죠. 옆을 잡으면 안 됩니다. 이때는. 예, 잡지 않은 상태에서 다리를 들고 그 다음에 살짝 구부리는 거죠. 그때도 상체를 바르게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자세는 팔을 앞으로 뻗고 무릎을 살짝 굽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버티는 거죠. 유지하는 운동입니다. 어디에 힘이 들어갑니까? 허리 쪽에 들어가요. 또 허리만 들어갑니까? 네, 이게 코어 근육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근육들이 발달이 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권해드리는 것은 지금 이 동작보다는 더 내려가는 겁니다. 스쿼트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스쿼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부분입니다. 무릎이 발끝보다 나오면 안 된다. 이 무릎이 발끝보다 내려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손을 뻗고 엉덩이를 뒤로 뺀다라는 느낌으로 살짝 이렇게 해서 앉는 겁니다. 상체는 앞쪽으로 볼고 그 다음에 최소 몇 초 정도 하면 좋을까요? 버티기를 하는 것은 끝까지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이 동작을 반복하게 되죠.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무리해서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저하고 같이 스쿼트를 하면서 버티기 동작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준비. 상품이 걸려 있습니다. 시작. 내려오십시오. 버티기. 무릎이 앞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발끝으로. 예. 힘드시면 그냥 이래 서시면 됩니다. 너무 무리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예. 제가 보니까 몇몇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상체가 앞으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예, 상체를 좀 더 세우겠다. 그렇죠. 완전히 세우는 건 아닙니다. 그림과 같이 비슷하게 이렇게 이 동작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예. 너무 오래 하셨어. 건강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셔서. 자, 그 다음 무릎에 좋은 이 스트레칭 동작들이 많이 있습니다. 벽을 밀거나 또 누워서 이 발을 드는 동작들도 여기에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장단지 근육 스트레칭도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허리를 한번 다친 적이 있는데 이 허리에 문제가 있는 것은 한 번에 어떤 손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적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상체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고 어깨를 두 손으로 하셔야죠. 쭉 이렇게 펴는 겁니다. 상체를 세운 다음에 쭉 펴가지고 최소 10에서 12초 정도 더 펴야 됩니다. 여기가 당길 정도로 뒤에서 날개 축지가 당길 정도로 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깍지를 끼는 것인데요. 깍지를 낀 상태에서 또 쭉 올려야 됩니다. 역시 이쪽에가 긴장감이 오면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체 세우는 것, 뒤로 눕는 건 아닙니다. 상체를 바르게 하고 팔로만 쭉 당기는 겁니다. 네, 내려서 이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엉덩이, 다리 근육이 우리 몸의 전체의 70%인데 결국 걷는 운동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되지 못하면 삶의 질은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걸을 때와 걷지 못할 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얼마나 많이 차이 날까요? 굉장히 많죠. 삶의 질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잘 우리가 걸을 수 있어야 되는데 걷고 움직이는 운동, 이것들이 가장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결과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뇌가 더 건강하고 젊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는 자극이 가야 되죠. 앞에서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또 예배와 소그룹에 참여하고 그리고 또 운동을 통해서 함께 우리 몸을 단련시키면 몸과 특히 이 뇌의 건강은 자연스럽게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 다양한 여러분, 코어 근육 우리 몸 강화가 전체에서 있습니다. 가장 플랭크라고 효과적인 운동은 하는데요. 뭘까요? 근육 하나하나를 공략하는 수많은 운동들이 있지만 플랭크보다 여러분의 체력과 지구력에 더 좋은 것은 없어요. 아니요, 젊은 사람처럼 우리가 다 말고요. 할 수는 어쨌든 없지만 플랭크가 할 수 거의 있는 가장 운동이 기본적인 없는 정적인 자세들이 운동이라고 몇 가지가 생각한다면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야 시간 될걸요. 관계상 제가 다 오늘 보여드리지는 여러분의 운동 못하고 습관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다양한 종류의 플랭크를 알려드릴게요. 기초부터 시작해서 클래식한 플랭크가 무엇인지 기억해 봅시다. 자, 이 바닥에 엎드려 동작은 상체를 양손에 받치고 하체는 발끝에 버티는 받칩니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손바닥은 어깨 자세가 바로 아래 바닥에 제일 단단히 중요합니다. 자리 잡아야 합니다. 팔을 똑바로 세우고 앞을 내다보기 위해 목을 빼지 마세요. 또한 얼굴은 바닥을 향해야 해요. 당신의 몸은 전체 플랭크를 견디는 동안 목덜미에서 발 뒤꿈치까지 일직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30초 동안 이 자세를 유지하세요. 됐어요. 완벽해. 몇 초 표준 유지하라고요? 플랭크는 코어, 30초. 복근, 처음에 등을 30초 못해도 강화시키죠. 상관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쉬워질 내가 것이기 때문에 오늘 계속해서 이만큼 그 했으면 자세를 내일은 견디는 시간을 늘리세요. 조금만 더 하면 된다. 먼저 이 생각으로 45초로 하시면 그 됩니다. 다음에 1분으로 늘려서 2분이 될 때까지 계속하세요. 이 영상에서 볼 나머지 플랭크들도 마찬가지니까 그냥 견디세요. 자, 여기 보는 것처럼 이 플랭크 동작이 위에서 아까 가운데 그림처럼 위에 동작으로 가기 전에 위에서 버티죠. 팔로 뻗다가 그 다음에 팔꿈치로 버티는 이 플랭크 동작도 꽤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동작을 먼저 좀 해보시고 그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면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심혈관 질환입니다. 심혈관 질환은 빠르게 전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혈관 질환도 이 사망률이 굉장히 높죠. 2위에 해당할 만큼 우리나라에서 심혈관 질환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생활 습관과 관계된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심혈관 질환은 특히 서구화된 식단으로 우리나라가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더 많이 등장하는 이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지러움, 턱과 잇몸의 통증, 특히 세균이 침입하고 그것이 나중에 연결되어 나타나는 문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체중 증가, 기침, 손발 저림, 심장 두근거림, 만성피로, 호흡곤란, 실신, 가슴 통증 이렇게 기본적인 증상들이 있습니다. 다른 질환과 다르게 심혈관 질환은 이 부분을 우리가 인지했을 때 빨리 병원을 찾고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을 다투는 질환이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서는 안 되겠죠. 특별히
코로나가 온 세계에 위협을 가하던 그때에 심혈관 질환으로 죽게 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 이 치사율이 다른 치사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 것은 바로 이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와 관련돼서 더 많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또 흡연율, 스트레스, 가족력, 이 복부불면이 심혈관과 관련된 중요한 인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나이에 따라서 혈관이 탄력가 많이 일어가게 됩니다. 우리 몸의 노화에서 제일 첫 번째 순위는 어딜까요? 피부예요? 피부가 아주 좋으신데요. 혈관입니다. 예. 혈관이라고 말하신 분. 예, 오십시오. 맞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것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식습관, 규칙적 운동, 스트레스를 줄이는 이 긍정적 생활 습관입니다. 특별히 이제 당뇨 환자들에게 있어서 나중에 합병증으로 인해서 심장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 혈관 질환을 더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했던 운동과 좀 비슷한데요. 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운동 방법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일자로 걷는 게 있죠. 일자로 팔을 벌리고 쉽겠죠? 이런 운동, 그 다음에 벽에 대고 팔을 위로 쭉 뻗는 운동,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펴거나 그 다음에 몸을 앞으로 굽히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혈관의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준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운동을 한번 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심장 쪽에 도움을 주는 심장 건강을 운동이고요. 지키기 위한 근력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 버티고 둘, 이때는 셋. 천천히 해야 됩니다. 천천히 해야 심장자들도 그렇고 어떤 일상에서 이 근력을 많이 키우고 들잖아요. 그랬을 도움을 때 주겠죠. 많이 쓰이는 근육이기 때문에 심장에 되게 부담이 크게 가지 않으면서도 내가 일상에서 많이 써야 되는 근육을 운동해주는 아주 중요한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종아리 그다음에 스트레칭도 우리가 심장 얘기했듯이 건강을 위한 운동 중 하나다. 다시 이 운동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종아리 근육과 관계돼서 굉장히 유익합니다. 특히 이제 종아리 근육이 잘 단련이 이 돼야 근육은 심장으로 장단지 혈관이 근육 올라가는데 운동은 이거는 장단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저희가 때문이죠. 제2의 심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심장 환자한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그러면 혈류 변화가 있어요. 갑자기 앉아 있거나 갑자기 쓰거나 그럴 때는 혈류가 밑으로 막 쏠리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얘가 펌핑하는 능력을 해서 내려왔던 걸 다시 위로 올려줄 때 얘가 아주 중요한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심장 환자들한테는 특히 이 종아리의 펌핑 능력을 키워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심장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관절질환 운동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내지만 뭐 비슷합니다. 누워서 대부분 이 운동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특히 고혈압, 고혈당, 뭐 체지방 증가, 그다음 이상 지질, 혈증 이런 것들이 심내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특별한 요인이 되는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 식습관을 잘 관리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는 기본적인 행동들을 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보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 3번. 쉽게 본인이 생각하기에 제일 하기 쉬운 거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조금 더 우리 몸, 우리 건강을 위해서 더 즐겁게, 더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혈관 질환은 시간을 다투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부분, 점검하고 상담하고 때로는 약을 복용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화로 근육이 급격히 줄어드는 근육 감소증을 앓는 노인의 심혈관 질환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해본 결과 근육이 적을수록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과 관계가 됐지만 결국 근육, 우리 몸이 튼튼하지 않으면 모든 질병들이 연결되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동하는 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살 뿐 아니라 우리 삶을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첫 출발점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체의 비활동은 시력뿐만 아니라 도덕적 능력까지도 저하시킨다. 신체의 조직 전체가 연결되어 있고 사람의 것을 통하여 하늘과 더불어 교제하는 뇌신경은 속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들이 운동을 싫어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 아내도 그렇게 운동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자꾸 걷자라고 하고 좀 뭘 하자라고 합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더 재밌습니다. 혼자 계신 분이 있다면 같은 이웃 아니면 성도님들과 함께 운동할 수 있도록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몸은 사용할수록 잘 유지되고 우리 뇌도 그것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쓰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서요. 우리가 최소 하루에 얼마 정도요? 최소 20분만 그래도 확실히 다르다고 합니다. 제가 권하는 것은 한 30분은 최소 좀 걷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걸을 때 자세를 바르게 하고 보폭을 10cm만 더 늘리면 뇌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걸을 때도 항상 자세를 바르게 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힘차게 걷는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몸이 잘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모든 경우에 가능한 한 걷는 것은 병든 신체의 최선의 치료대이다. 걷는 것을 대신할 만한 운동은 전혀 없다. 교회정은 3권 76페이지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걷는 것, 함께 같이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손을 잡고 걸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하늘까지 같이 그 손을 잡고 꼭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보폭이 조금 더 커지면 10cm가 커지면 이렇게 더 뇌가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걷는 것 제일 하기 쉬운 운동이고 제일 우리가 필요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매도 예방하고 우리의 근육도 강화되고 우리의 삶이 더 활기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많이 웃으시고 많이 걷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냥 모든 것이 힘이 들고 다시 운동을 해보려고 했지만 몸은 이미 말을 듣지 않는 상태. 오랜 시간 키운 근육이 빠지는 건 순식간이었다. 몸에 힘이 없을 때는 물 한 병을 싸가지고 이 가기가 힘이 들어서 들고 오다가 도저히 힘이 들어서 공원 의자에 앉았다가 그때 우연히 플랭크 운동을 접하게 됐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없고 도구도 필요 없다. 맨몸과 의지만 있다면 중심 근육을 키울 수 있다. 일주일에 1초씩
내가 더 하게 되면 1년 후에는 한 1분 동안 할 수 있으면, 그래서 그것을 이제 목적으로 삼고 제가 그걸 했는데 한 3개월 되니까 한 1분 정도 할 수 있었어요. 어느덧 2년째. 이제 5분을 버티는 건 거뜬하다. 자, 이분이 이 플랭크를 하면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죠. 이 운동은 여러분도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뭐 10초를 해도 좋고 20초를 해도 좋습니다. 내가 내일 1초만 더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나가면 여러분 운동 통해서 더 몸은 건강해지고 더 삶은 활기차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건강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죠. 인간의 삶이 생로병사, 결국 뭐 죽음으로 가는 인생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잘 걷고 함께 걸을 때 인생은 더 의미 있고 아름답게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병을 이기기 위해서 하루에 10,000보씩 걸으면 좋다고 했는데 10,000보씩 걷지 않아도 됩니다. 하루에 30분 이상만 여러분 시간을 투자해서 함께 걷고 움직여서 우리가 어떤 경우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 건강을 나 혼자만을 위해서만 건강을 다지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더 유익이 되도록 건강을 지키고 또 관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